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표는 일정한 양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완결시켰다. 그래서 2와 4에서 생성된 지금 C의 양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일정 양의 A라고 했고, 그렇다는 것은 A의 양은 변하지 않는데 지금 B의 질량만 달리해서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B의 질량만 다르게 일어나는 건데, 일단 중요한 지표가 이제 2랑 4에서 생성된 C의 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일단 2에서 보면 W랑 EW로 질량이 달라요. 근데 생성된 C의 양은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이미 2에서 반응이 뭔가 완결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생성되는 이제 C의 양만큼은 항상 일정하게 뭔가 유지가 됐다는 거지. B를 얼마만큼 넣어주던 간에 이미 A가 뭐 다 소모가 됐다든지 이전에 막 반응이 완결됐다는 말로써 C에 계속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그럼 반응의 완결이 일어났다는 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단서가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인데, 그럼 이미 완결된 시점에서 지금 W 양만큼을 더 BW 양만큼을 더 넣어줬더니 부피가 V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했어. 실린더 속에 지금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는 것은 알다시피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 외웠죠. 부피랑 몰수가 비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피만큼 증가했다는 것은 즉 몰수가 늘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W만큼의 몰수, 이게 즉 N몰 1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V 하나가 1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BW g램이 즉 1몰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즉 그 부피가 V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이거를 먼저 잡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실험 1을 일단 먼저 볼 건데, 자, 1은 지금 넣어준 B의 질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이 V만큼 있다는 것은 지금 A랑 B가 반응하는 거니 이 A 혼자일 때의 부피가 V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얘를 그냥 1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냥 V가 1몰이라고 했으니 Wg램이.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그래서 실험 2부터 볼 거예요. 1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2부터 볼 건데, 2를 보면 A 더하기 B는 C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아까 A 자체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야. 얘가 지금 1몰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W 자체가 지금 V라고 했는데 이거 하나를 우리가 1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했죠. 그럼 얘는 즉 2몰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뭐 1.5몰만큼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실험 2에서는 1몰만큼 있는 상황인데, 반응 완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이 완전히 소모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가 완전히 소모했을 때 이제 개수 B는 반응하는 몰비와 비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B몰, 마이너스 C몰만큼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를 하더라. 그래서 1 마이너스 B 더하기 C몰만큼 뭔가 남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응 후에 지금 기체의 부피가 2V만큼 있다고 했어. 그럼 이게 지금 2V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B에다가 넣을 수 있는 숫자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만약에 얘가 이제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B가 1이다. 그럼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이 자체는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럼 남은 C의 양이 전체가 2V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합이 부피랑 똑같으니까, 몰수의 B는 부피 B랑 비례하니까 이거는 성립이 돼. 근데 만약에 그럼 B의 값이 2라고 가정을 해볼게. B가 만약에 2다. B가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야. 남은 몰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B의 값은 1만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는 무조건 1이라는 숫자가 될 거고요. 그럼 C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과 2의 개수 B를 가진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B랑 C는 구했어. 1과 2.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X 부피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입을 해서 그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실험 3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제 개수비를 알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적어볼게요. B는 2C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1의 몰B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3에서 아까 2분의 3W인데 이게 즉 1.5몰이랑 같다고 했으니 1.5몰 뭐 지울게요. 1.5몰이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한계 반응물은 누가 될까? 그쵸? 마찬가지로 A가 지금 다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야. 얘는 1대 1대 2로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남는 거는 0.5몰과 플러스 2몰이 남을 거예요. 즉 얼마만큼이 남는다? 2.5몰만큼 남는데 이거는 부피랑 비례하기 때문에 2.5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2.5를 넣어주게 되면 이거는 5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2랑 4에서 생성된 C양이 같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BWg이 1몰이라는 걸 파악을 하는 거야. 여기서 부피가 이제 V만큼 증가했고 이걸 1몰이라 가정한다면 이 질량이 1몰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줘야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드디어 조금 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설의 부식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조금 복잡한 걸 볼 때는 먼저 완벽하게 나와 있는 개수가 있는 애부터 보는 게 좋아. 지금 물의 개수가 6이라는 게 나와져 있으니 얘를 먼저 볼게요. 지금 물은 H가 지금 2개 있는 애가 6개만큼 있다. 12개 있고 산소는 지금 원래 1개 있었는데 이게 6이 곱해져서 6개만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반응 전과 후를 봤더니 지금 산소랑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지금 여기 둘 다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있는 이런 수소부터 먼저 결정을 해볼게요. 그럼 수소가 지금 총 3개가 있는데 얘가 마치 12개처럼 맞춰지기 위해서는 그쵸 4개가 필요하겠지. 그럼 이 앞에 개수비가 4일 확률이 클 거예요. 그럼 산소는 원래 몇 개가 돼? 그치 여기 3이 있고 4가 곱해졌기 때문에 12개가 될 거고 철은 원래 1개 있었는데 4가 곱해지게 됨으로써 4개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철도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의 개수를 맞춰볼 건데 산소는 12개라고 했으니 지금 H2O에서 산소가 6개가 쓰였죠. 그럼 이게 합을 더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산소는 6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B는 3이라는 숫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4, B는 3, C는 4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 11. 다음 이제 13번. 이거는 이제 몰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밀도가 나오는 걸 많이 본 적이 없을 텐데 이제 밀도가 나왔을 때는 먼저 일단 문제에 대한 흐름부터 보는 게 좋아요. 25도씨에서 밀도가 Dg/ml인 용액 10몰 농도 A를 준비를 한다. 그래서 가에 Wg을 소량의 물에 들어있는 200ml 부피 플라스크만큼 넣는다.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표시선까지 물을 넣어서 0.5몰 농도 A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나랑 다는 결국 이제 같은 용액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밀도가 나오면 항상 이 10몰 농도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얘를 풀이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리터에 용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몰수가 10몰이다라는 얘기거든. 자, 이 밀도에 대한 얘기는 용액에 관련된 밀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액에 대한 그 리터에다가 항상 곱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지금 1리터의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1000ml 분의 10몰이라는 거랑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일단 이 밀도를 곱을 해줄 건데 밀도가 지금 1ml당 Dg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를 곱해주게 되면 밀리리터는 없어지게 되고 1000Dg분의 10몰 농도다 라고 변환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걸 해보면 나누기를 해보면 100D/몰 A라는 게 나와. 이게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지금 A랑 A의 몰수와 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이걸 역으로 조금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야? 그치?
1몰 농도 A 속에는 100dg이라고 하는 이 몰질량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몰질량을 구하게 된 겁니다. 이 밀도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될 건데, 즉 그러니까 분자량이 원자량이나 분자량이 100d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얘를 이제 구해볼 건데, 우리가 분자량을 구했잖아. 100d라고 하는 얘를 일단 몰농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몰수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분자량이 100d라는 걸 구했죠. 즉 100d분의 Wg이 포함되어 있는 몰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00d분의 W. 이게 지금 몰수고, 그다음에 들어있는 밀리리터가 200ml라는 걸 알 수 있어. 즉 몰수라고 하는 거는 리터분의 몰수기 때문에 200ml를 0.2L라 가정한다면 0.2L분의 100dW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즉 몇 몰이다? 0.5몰 농도다. 이게 즉 만들어진 게 0.5몰 농도라고 했으니, 그럼 얘를 좀 쉽게 변환하기 위해서 2분의 1몰 농도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를 각각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2도 마찬가지로 10분의 2니까 얘가 5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25로 변환이 될 거고 20d분의 W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그래서 얘도 약분이 지금 15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W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죠. 그럼 W는 바로 10D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변환을 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개념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나서 풀이를 좀 더 보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EBS 강의를 보면 훨씬 더 빨리 좀 쉽게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좀 더 쉽게 세우는 법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개념적인 것부터 생각하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밀도를 보면 일단 밀도를 무조건 이 용액의 부피에다가 곱을 하는 걸 생각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부피에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몰 질량을 구했죠. 몰 질량을 구했고 이를 통해 화학식량을 알고 난 뒤에 이 그램을 몰수로 변환을 하고 이거는 부피로 변환을 해서 전반적인 몰 농도를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다음 표는 티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나가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다.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뭐뭐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이제 부피 티도씨 일기압이라는 걸 보니 이제는 다 알겠지. 몰수랑 부피는 비례한다. 몰수랑 부피는 비례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합 기체가 되어 있는 경우는 혼합 기체를 먼저 보기보다는 단독 기체부터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단독 기체부터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단 Z의 양이 있어. 자, Z 전체의 양이라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Z 전체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니? 근데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분자의 몰수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자의 수를 구하면 전체 원자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Z의 몰수가 2야. 근데 지금 전체 Z의 몰수가 N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의 몰수는 어떻게 되겠어? 이 자체가 그치 2분의 1 N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즉 2분의 1 N몰만큼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의 부피가 2분의 1 N몰이 있을 때 지금 2V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아까 부피랑 몰수는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얘 몇 배야? 2분의 5배잖아. 그럼 몰수 또한 이게 2분의 5배만큼 해준 값이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가지고 있는 전체 몰수랑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4분의 5n 몰만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전체 몰수가. 맞지? 그럼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Z의 전체 양을 한번 구해보게 될 겁니다.
지금 근데 Z라고 하는 게 이 두 개 중에서 얘 하나밖에 없어. 그지? 근데 얘 하나 있을 때 N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자 자체의 몰수도 마찬가지로 N몰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분자의 전체 몰수의 합이 4분의 5몰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XY4는 4분의 1몰만큼 있다는 걸 4분의 1 N몰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기체의 몰비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XY4가 4분의 1 N몰만큼 있고 얘는 N몰만큼 있기 때문에 1대4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원자량을 묻는데 이 원자량은 여기 있는 질량비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 자, 질량비는 X, Y, Z의 질량비가 15대 5대 16이다. 자, 여기서 질량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때 질량이랑 몰수 간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어. 이제 우리가 분자량 분의 그러니까 분자량, 즉 원자량 분의 분자량 분의 질량이 몰수잖아. 근데 우리 각각의 원자량이나 분자량을 구하려면 이 몰수랑 분자량의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질량에다가 각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몰수를 나눠주게 되면 각각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X랑 Y랑 Z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몰수만큼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즉 분자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각각의 원자니까 얘는 원자량이라고 해야겠지. 원자량. 근데 지금 원자량이 X랑 Z에 대해서만 묻고 있기 때문에 X랑 Z에 대해서만 각각의 몰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X의 경우에는 지금 총 몰수가 어떻게 돼? XY4가 4분의 1몰만큼 있는데 X가 하나 있으니 4분의 1 N몰에다가 자 여기는 N몰만큼 있는데 X가 하나 있죠. 그럼 즉 N이기 때문에 즉 4분의 5몰만큼 얘가 X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다. 여기다 적을게. 4분의 5몰. 그 다음 Z도 한번 총 세볼까? Z는 아까 보니까 얘가 N몰만큼밖에 없었지. 전체가 N몰. X가 가지고 있는 몰수가 N몰이기 때문에 얘를 각각 이렇게 나눠주면 돼. 질량에다 몰을 나눈 것이 분자량이다.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주면 얘는 12N, 얘는 뭐 1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N은 그냥 지울게. 분의 뭐 N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즉 10이랑 16이라고 하는 각각의 원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비율을. 그럼 즉 Z의 원자량이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량은 X가 더 큰 게 아니라 Z가 더 크다. 그 다음 기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기역은 각각 질량을 묻고 있어. 근데 우리 방금 질량을 구하려면 이 몰수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량분의 그 질량식을 쓰면 2분의 1 N이다라는 걸 쓸 수 있으니 우리가 원자량의 비율을 각각 방금 구했어요. X가 10이고 Z는 16이라고. 근데 이게 즉 두 개 있는 상황이니 전체 분자량은 44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44분의 기역이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기역은 22g인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이 될 겁니다. 아니죠. 기역 디귿이 될 겁니다. 기역 디귿. 맞으니까 기역 디귿.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데 화학의 그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는 뭐부터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단 문제부터 볼게요. 자, 화학 반응식이 지금 A,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개수비가 각각 1대 2대 2인 상황이야. 그리고 분자량이 B가 1대 2라고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1에서 이제 지금 꼭지를 막은 상황에서 A랑 B를 반응시켰을 때의 남은 화합물이 A고 C의 질량은 10W만큼 생겼고 전체 기체 부피가 이제 남은 게 6L다. 그 다음에 꼭지를 막은 상황에서 A랑 B를 반응을 시켰을 때 원래 전체가 9W였는데 반응 후에 이렇게 B가 남았고 C의 질량은 5W. 그 다음에 전체 기체 부피는 X리터만큼 남았더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꼭지를 열고 이제 반응을 각각 시켜요. 이제 이걸 열어가지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반응 후에 애들끼리 뭔가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Y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우리는 1과 2, 3에 대한 실험을 다 각각 보게 될 건데요. 일단 분자량 비를 줬어. 그지? 근데 이 분자량 비를 그럼 써먹어야 되거든. 어떻게 써먹게 될 거냐면 화학 반응식에 개수비를 줬고 분자량 비를 줬어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써먹게 되니까 이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A랑 이 B랑 반응을 해서 이 C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반응하는 몰 B는 1대 2대 2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몰비에다가 분자량을 곱한 게 뭐야? 그러니까 몰은 얘기했지만 몰은 분자량 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분자량에다가 몰비를 곱하면 질량비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즉 반응하는 우리가 질량비를 알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반응하는 이거는 반응하는 몰비겠죠? 반응하는 몰비는 이거고. 그럼 분자량 비가 우리가 아까 보니까 1대 2래. 그지?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1대 4대 뭐라고 하는 질량비를 알 수 있는데 그 반응하는 질량비는 뭐라고 했었어? 그 반응물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 즉 이 둘의 합이 반응 후의 질량이랑 같다라는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분자량도 구할 수 있을까? 그치? 이거 두 개 곱한 게 지금 5가 돼야 된다는 말이니까 여기에는 2분의 5다 라고 하는 이런 분자량 비 또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를 이제 조금 쓰게 됩니다. 이 비를 무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러면 일단 먼저 실험 1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1의 경우에는 A에서 2B가 C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랬더니 반응 전에 지금 부피비가 나와 있어. 얘는 반응 전에 부피비가 8리터래. 8리터인데 반응 후에 뭐래? 반응 후에 A가 남았고 10W고 얘는 6리터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후에는 6리터가 남았고 생성된 이제 C의 질량이 10W만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0Wg. 그럼 우리 이 질량비를 통해서 뭔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질량비의 2배를 한 값이 뭐야? 10이잖아. 이 2배를 한 값이 얘는 뭐 8일 거고. 그렇다는 것은 질량비가 10Wg가 나왔다는 것은 반응한 물비도 똑같이 2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 그치? 즉 이 10W라고 하는 거는 지금 4만큼의 부피가 반응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비율을 통해서 우린 파악을 할 거야. 그럼 이 반응하는 개수비는 몰비랑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는 2몰만큼의 반응이 일어났고 A는 1몰만큼의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남은 반응물이 A라고 했으니 B는 완전히 소모갔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초기에 가지고 있던 부피는 2고 얘는 제로가 됐을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각각 몰비를 표현을 한 건데 이 몰비는 반응하는 부피비랑 비례한다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A랑 원래 초기에 있었던 B의 전체 합이 이제 8리터랑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가지고 있는 A의 양은 6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잠깐만 미안. 이게 지금 잘못 적었다. 지금 이게 4가 아니라 미안해. 여기가 2대 2이기 때문에 똑같이 4여야겠죠. 똑같이 4여야 되고 얘도 그럼 초기에 4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 얼마만큼인지 몰라. 초기에도 얼마만큼 있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 두 개가 더했을 때 8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반응 후에는 그러면 전체가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2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반응한 양은 이만큼이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봤어요. 맞나? 그쵸? 자, 그럼 실험 2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볼게요. 실험 2는 지금 A랑 2B랑 반응해서 2C만큼 반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어때? 남은 반응물이 B고 C의 질량이 5W만큼 생성이 됐다고 얘기가 돼 있어. 5W만큼 생성이 됐다. 그 다음에 남은 게 B고 처음에는 총
9W만큼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두 개 더한 것이 그러니까 즉 9W만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C가 5W만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질량비를 통해 몰비를 구해볼 거예요. 즉 5W만큼 있을 때 우린 2몰만큼이 생성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2몰만큼 생성이 된 거니까 반응을 한 개수비도 개수비와 몰비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2몰만큼 감소했을 거고 얘는 이제 1몰만큼 감소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반응 후에 남은 애가 B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A는 모두 소모가 됐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럼 초기에 가지고 있던 A의 몰수는 1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봤더니 이 질량비, 즉 W일 때 몰비가 지금 1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질량비가. 그러면은 얘는 지금 1몰일 때 얘가 즉 W g만큼 있다는 얘기고 B몰이 8W g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B가 지금 봤더니 2몰일 때 4W g만큼 있는 거래. 그럼 8W가 되려면 얘가 4몰만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몰비가. 그럼 얘가 이제 4몰만큼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그래서 9W의 전체 합을 맞춰주게 될 겁니다. 그럼 반응 후에 남은 B는 이제 2몰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이기 때문에 지금 2몰, 2몰이 남아져서 즉 X는 4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하는 게 과정, 전체 기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야. 그 두 개 이제 꼭지를 열고 완전히 반응을 두 개 다 같이 1과 2를 시키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1과 2에서 남은 애들을 각각 넣으면 되는데 반응 3의 경우 A와 2B, 그다음에 2C인데 지금 보니까 두 개 열어서 이제 합이 이루어질 건데 A의 경우에는 남은 몰비가 2, 이제 2에서는 제로예요.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2가 나오겠죠. 지금 2몰만큼 남아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B의 경우에는 0몰과 지금 2몰이 남아있죠. 두 개 더했을 때 2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4몰이 남아있고 1에서는 2에서는 2몰만큼 남아있어. 즉 4 더하기 2, 6몰만큼이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한 개 반응물이 누가 될까? 그치? 이게 B가 다 반응을 해야겠죠. 얘도 1대 2대 2로 반응을 해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러면 1, 0, 8이라고 하는 몰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게 기체의 부피비가 되기 때문에 이 Y가 바로 9가 되겠네요. 전체 부피는. 과정 전체 부피는 Y가 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X 더하기 Y죠. 4 더하기 9이기 때문에 13임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난이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반응하는 몰비와 분자량, 반응하는 질량비의 그 비례 관계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순 있지만 연습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